51편 고급이고 해, 달, 별, 지구, 은하계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은하계 대충은 말씀을 드렸고 지구 대충 얘기 다 드렸는데 어쨌든 뭐 말씀드리고 약간 모자란 부분 그냥 보완하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초급과 중급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지 뭐 대충 알고요. 뭐 이거 뭐 봐서 뭐 합니까 이거 뭐 그냥 대충 교도소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본 분이 뭐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야간에 초급과 중급을 좀 먼저 이해하시고 좀 정신적 수준을 좀 높이신 뒤에 이런 물질적인 것 좀 잠깐 보고 끝내버립시다. 그러기 제일 낫죠.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과학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거짓말로 다 꾸며대고 있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 모든 과학을 다 거짓말로 일부러.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할 필요는 뭐 있나? 어?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과학 시간에 이제 뭐 지구 밖을 나갔다. 뭐 로켓 타고 나갔다. 그런데 뭐 무슨 거짓말이죠, 그건. 왜냐, 두꺼운 얼음과 물로 된 막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걸? 뭘 뚫고 어떻게 나가요,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천조 볼트의 초강력 전기로 된 자기장에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가요? 나가는 구멍은 있는데 당신들이 모두 난 알려주지 않지, 내가. 뭘 알려줘, 그걸. 우선 그것도 그렇지만 글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응? 자, 예를 들어봐요. 땅을 딛고 서 있죠. 여러분들은 땅을 딛고 서 있고 나도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땅은 딱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 위에 서서 걸을 수는 있나요? 저는 못 걸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못 걸을 겁니다. 무슨 뭘 위에 발에 씌우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맨발로 있다면은 불가능하죠. 왜? 물은 물렁물렁하고 밀도가 적다는 뜻이죠. 물렁하다는 거는. 그럼 허공에서 걸을 수는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왜? 밀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허공에 대기 성분이 없는 건 아니죠. 수소, 질소 다 있잖아요. 왜 없는 게 다 꽉 차 있지만은 밀도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허공을 걸을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혹시 진공을 간다면은 진공은 아무것도 없죠. 공기가 없죠. 거기서 헤엄칠 수 있나요? 없지요. 당연하죠. 뭔가를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물 속에서는 헤엄칠 수 있지만 진공에서 헤엄 누가 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뒤로 밀어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시원하게 뺨을 스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대기가 있어서 대기를 스치는 거예요. 대기가 있는데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물속에 달리는 차가 창에서 창문을 갑자기 확 열었다 칩시다. 그리고 당신이 목을 확 내밀면 모가지 확 꺾여버려요. 그렇죠? 왜냐?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버스를 타고 있는데 창문 밖에 목을 내밀다가 나무에 머리를 맞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가지 확 부러지죠. 그렇죠? 밀도가 높기 때문이죠. 근데 목을 밖에 내민다고 목이 부러지진 않잖아요. 달린 차 안에서. 그렇죠? 그 밀도가 낮으니까 그런 거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있잖아요. 혹시 도토리 묵이나 젤리 같은 건 아시죠? 그거를 버스 안과 밖에 그냥 공기가 아닌 도토리 묵이나 젤리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데 버스가 그냥 도토리 묵이나 젤리가 버스 안에 꽉 차 있는 상태로 달린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차 안에서 있을 것이죠? 그런데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버스의 모든 창문을 동시에 연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안에 꽉 차 있던 도토리 묵과 젤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버스 밖에도 꽉 차 있던 도토리 묵과 젤리가 있다고 했지만은 달리는 차잖아요. 달리는 차.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겠죠. 버스 창문 밖으로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일 조건에서 버스가 그냥 도토리 묵이나 젤리가 버스 꽉 차인 대로 달리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계속 뜀뛰기를 하면은 뜀뛰기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창문을 전부 연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냥 뛰다가 날아가죠, 사람이 바깥으로. 그것이 마찬가지로 공기라고 치면은 제일 도토리 묵이라고 아니고 젤리나 공기라고 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자체도 밀도가 있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밀도가 낮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보다는 제트 엔진이 빠르고 제트 엔진보다 로켓 엔진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밀어내는 추진력이 훨씬 세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불꽃은 그림자가 없어요. 의심 가시면 지금 담뱃불을 붙이는 라이터에 햇빛을 비춰보세요. 그림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근데 로켓 추진을 하는데 왜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그림자가 왜 있어? 그거 좀 이상하네. 그렇죠. 빛이라면 모르겠다. 근데 빛도 그림자라는 건 없어요. 밤이면 모르겠는데. 코미디죠. 네. 다 좋은데 그래 다 쳐요. 그래 다 쳐. 근데 로켓 추진을 가고 지구 밖을 나간 후에 진공석을 어떻게 떠다녀요? 진공은 없는데 뭘 밀어내요? 공기를 밀어내잖아요. 자, 여러분 땅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서 있냐고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요. 진공에는 어떠한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냐고요. 순전 거짓말이죠. 응? 로켓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안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지구 밖을 못 나간다니까. 반중력 장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구 안에서 가능하지. 비행자 마찬가지. 반중력 장치 마찬가지. 지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뭐 어떻게 나가, 그걸로. 그거는 나가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은 나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은 왜 해? 지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UFO 이런 것도 지구 안에서만 날아다니는 거지 지구 밖을 못 나가요. 그거는 다. 그리고 물론 땅 밑이나 지구 밖의 기술은 얼마든지 지구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나가요. 땅 위 사람들은 초학질 죄술만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나가라게 못 나가게 하지 당연히. 어쨌든 뭐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전부 다 지구는 전부 다가 시체가 돌로 되어서 생긴 땅이고 지구는 전체가 수천조 볼트의 강력한 전기장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기는 무한대예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지 그걸 발전시킨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모양이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추 모양이든 뭐 호박 모양이든 원뿔 모양이든 뭐 원기둥 모양이든 뭐든 공 모양이든 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피라미드든 감자 모양이든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다만 하늘에 반우 모양의 두꺼운 얼음과 물로 된 막이 있고 지구 전체가 이런 두꺼운 얼음과 물로 된 막으로 감싸있다. 자, 그리고 남극은 그냥 그런 모양이 땅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지도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이상하게 남극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극이란 건 없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얼음인데 얼음과 물과 얼음으로 된 두꺼운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투명한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지해주는 지탱하는 곳입니다. 그 남극은. 그것이 그러니까 워낙 차가우니까 얼어버린 것이고 그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남극이 동그랗네, 뭐 남극의 위로 했다가 내려갔다가 남극이 어떻게 그렇게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아이고 그냥 역시 그 얼음 자체도 얼음같이 생겼지만 그 땅이잖아요. 보통 땅 위에 얼음이 올라갔을 뿐이고 그거는 거대한 회전 굴삭기로 그냥 채석을 한 거죠. 절벽이 된 거고요. 왜? 얼음이 절벽 너머로 못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긴 교도소잖아요.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별을 뜻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의 그 그랜드 캐년, 카자흐스탄의 투스베어 공원, 러시아의 원형의 강 등 전부 거대한 회전 굴삭기로 채석한 자국이잖아요. 그거 작게는 동네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거 여기 채석장이고 폐허잖아요. 전부 다 죽은 시체를 갉아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뭔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좀 제발.
어쨌든 지구 인류는 지구의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힘으로 탄떨기 장미를 폐허 위에서 피어나게 하는 것이 인류의 임무고 간절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서 당신들 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로 변한 시차더미 위에서 거대한 회전 굴삭기와 채석을 하고 거대한 드릴을 이용해 땅속까지 못 채석하고 금광 캐는 일을 했고 그 폐허 위에 살고 있다. 요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구는 물질세계 우주 속에서 극히 작은 행성이고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서도 외곽에 위치하는 그냥 초학질 쓰레기 범죄자들 모아놓은 교도소 행성이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행성이고 모두가 눈여겨보고 있는 행성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서 생겼던 모든 과오를 여기 지구에서 다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인과응보를 없앨 수 있고 인과응보 더 나아가서 물질세계 우주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지구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물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여 7개의 둥근원을 구성한다면은 땅 위에는 7개의 둥근이 있다고 하고 그 땅 아래 땅 위 안에는 7개의 둥근이 있다고 하고 땅 아래에는 7개의 또 둥근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합해진 공간 지구 중간에는 공간 중간에는 지구가 중간에 있다라는 거. 물질 세계 우주라는 둥근 공 모양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은 지구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 어찌 보면 지구가 또 그런 면에서 심장이라고 볼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위에 7단계 둥근원의 평온은 상위 차크라, 밑에 7단계 둥근원은 지옥은 땅 밑에는 하위 차크라. 지구는 0점 조종한다는 거. 지구는 두 가지의 다른 요소나 원리로 이루어진 이원적인 형상이 있어요. 두 가지 원리로 만들어진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 위에 7단계, 아래 7단계는 땅 위에는 우리가 보는 태양과 땅 밑이 거북이 등껍데기 속에는 검은 태양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선이 있다라는 거.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뜨거워도 차갑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은 맨 위에 1월 21일로 시작해갖고 4월 15일, 3월 20, 계속 내려가죠. 이제 그래갖고 북해기선, 남해기선이 맨 아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얘기고요. 북극은 밭전자 모양이고 땅이 있고 거기에 알죠?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앙에는 자석으로 된 너무나 큰 산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땅 밑이 검은 태양에서 오로라가 극광이 발생돼서 땅 위에 북극 정중앙에 있는 밭전자 모양의 땅 한가운데 솟아있는 자석으로 된 큰 산을 통해서 극광 오로라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극광 오로라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보여주는 우주관인데요. 우리는 저기에서 거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중에 서쪽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저 동그라미 있는데 저쪽에 있는 곳 중에 지구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간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저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저렇게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요. 우선은. 그리고 그 위를 비물질 세계는 그 윗단계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안 그린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말 그대로 단계를 표시한 것이 저러한 모양이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하기만 하지만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다고 나사에서 공개한 은하계는 우리의 은하계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게 나사에서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여간에 우리는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하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고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하계는 지구 안에 있는 태양과 달과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은하계는 이 종류도 많고 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근데 태양에서 직접 저렇게 쏘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 어디가 불타버리지 말대요. 지구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참모습인 본영은 땅속에서 관리자들이 각각의 통 속에 집어넣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통 속에 집어져 있어. 우리는요 집어넣어 있고 땅 위에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모습이 본영이 아니라 분실령이에요.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온 분신령들이 극광, 오로라로 전부 이어져 있어요. 물론 물질세계 우주에 들어올 때는 대부분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본령이 아닌 분신령이 들어오고, 분신령이 이제 본령처럼 매우 강력하니까 본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신령 하면 자꾸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물질 세계에 들어온 본령이 이제 분신령이 이제 본령처럼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하자면 지구에 온 것도 분신령이지만 본령이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본령은 땅 밑에 있고, 그 어디 통 속에 탁 집어넣어 있고, 우리는 그냥 홀로그램 영상에 분신령으로 해서 바깥에서 지구 위에서 지금 떠다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구의 땅 위는 매트릭스 세계고, 즉 게임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오히려 지구의 땅 밑인 땅속 세계는 강렬한 생각과 감정 등을 처리하는 곳이고요. 그렇다면 태양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뭐 지구 안에 있고요. 당연히 구름이 떠 있는 정도 높이 있어요. 항상 구름에 가려 있거나 구름이 태양 뒤에도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진 많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지구 밖에 있다면은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행성이 어디 있냐고, 다 녹아버리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소, 산소, 알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탄, 크립톤, 수소, 수증기, 일산화질소, 제논, 오존, 일산화질소, 아이오딘,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이 제각기 색깔을 띠게 돼서 하늘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성분들이 태양을 뿜고 있는 전기와 충돌해서 각기 색깔을 낸다는 거. 지구의 땅 속에 있는 검은 태양이라고 보면 되지. 지구의 땅 속에는요. 그래서 여기는 극광 오로라를 내뿜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있는 발전자 모양 거기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동물들, 식물들, 광물들 등을 모두 연결해서요. 그래서 지구의 땅에 사는 그 모든 존재들 연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예요. 하나. 광물도 생물체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땅 속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빛이 있냐? 인공태양 만들죠. 인공태양. 이런 가짜는 태양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런 태양이 아니고 진짜 태양을 만든다고요. 응? 오른쪽 위의 사진처럼, 어디 가짜는 거 말고 진짜로 만든다고, 좋은 거 만든다고요. 그럼 지구 밖에 다른 뭐 어떤 모양이냐? 여기 이상한 그림 내가 그려놨죠. 밥그릇 옆으로 잘라낸 초승달 모양이 저게 옆으로 보면은요, 다른 옆으로 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옆에 모양이. 반을 잘라버리면 저런 모양이 돼요. 어? 달을 옆으로 반을 자르면 저렇게 초승달 모양이 움푹 들어갔다고요. 저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달은 기본적으로 전투 행성이고, 지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 자꾸 물이 출렁거리면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출렁거려요, 자꾸. 어쩌면 홀로그램 영상인지는 모르죠. 지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 생각은 지구 밖에 있으나 지구의 땅 위를 덮고 있는 얼음과 물로 된 투명한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밖이나 안에 있으나, 저도 지구 밖을 나가지 못해서 모르죠. 뭐 기억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그안 보이는 원단 있죠? 그런 것처럼 망토나 옷처럼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만 보이고 반만 항상 보이는 모습은 지구를 거울처럼 비춰준다는 거.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도 저런 기술 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옷을. 저런 것처럼 있다고요.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저런 기술이 없을까? 당연히 있죠. 우리는 항상 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달은 우리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달은, 우리가 달을 보고 있지만 달이 우리 모습을 비춘다니까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여길 못 나가요. 웬만하면 못 나가요, 진짜. 두꺼운 저기 얼음막과 얼음과 물로 된 막이 있고 그 바깥에는 수천조 볼트의 강력한 전기의 전자자기장 그물로 된 망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먼저 자기장이 흐르는 코일에 쇳덩이를 넣으면 이렇게 공중에 뜨고 조금 있으면 뜨겁게 달아오르고 해당 쇳덩이가 밝게 빛을 내다가 시간이 되면 떨어집니다. 이거 지구 안에 있는 별의 정체고요. 그리고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는데 영은 크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때마다 당신이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일 정도로 작은 물질이 영이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화성은 지구와 매우 가까이 있고 여기에는 과거 물질 문명을 추구하는 이기기라는 그 사람들과 라이라 행성에서의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이들이 자꾸 지구에 와서 사람들을 마구 괴롭히고 화성은 대부분이 땅 속에 살고 있으며 엄청나게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많이 됐어요. 음, 우리가 보는 화성인지 모르겠지만은 화성은 다 이거예요. 여하간에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달은 지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뭐 출렁출렁 거리는 거 보니까 뭐 지구의 벽 가까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솔직히. 여하간에 금성도 수준이 많이 좋아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고 예전에 전쟁 때문에 파괴가 많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화성, 금성, 수성 등은 지구 근처의 행성들, 여기는 전부 다 전파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요. 저렇게 보여요. 뭐 저렇게 오른쪽 봐봐요. 저 화성. 그 나사가 만든 컴퓨터 그래픽 사진은 저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진짜 저 카메라 찍으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지금 좋은 카메라 많은 건데 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저분은 지금 당연히 물고기가 물 밖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물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딴판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 화성의 조명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근데 글쎄요. 전부 다 조명등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수많은 별들은 저렇게 그냥 조명등이에요. 나머지 별자리 있는 별들만 진짜 별들이고 지구 밖 가까운 곳에 있어요. 좀 보니까 보면 밑에 땅에 떨어지잖아요, 자꾸. 저걸 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기 별이에요, 저게 별. 저게 별이에요. 대부분의 별은 저거고 진짜 별자리에 있는 그런 별들은 지구 밖에 있어요. 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요. 다 멀리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렇게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요. 땅에 떨어지는 거는 가짜예요. 다 저렇게 그냥 조명등. 근데 저게 조명등만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인간과 동물들을 관리하며 조종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파하기 위한 어떤 그 중계기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어, 인터넷 통신망도 본점 한 군데에서만 보낸다고 하면 너무 멀잖아. 먼 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 중계기처럼 저렇게 설치가 되고 뭐 물론 빛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지 뭐 GPS가 무슨 인공위성을 내보낸다는 허황된 이야기는 뭐 말도 안 되고요. 지구를 뺑뺑 도는 인공위성 따위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말이 돼요. 그 역사상 있어도 한 두 개나 세 개나 있으면 많이 있겠죠. 지구는 죽은 거북이 위에 지어진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지구 전체를 감싸는 얼음과 물로 된 두꺼운 막 안에 떠 있는 조명등이고요. 지구 위에 사는 존재들을 조종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별들 저런 모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손에 잡고 있잖아요. 저거예요. 지구 바깥 풍경 중 일부분은 죽었던 거북이가 죽기 전에 헤엄치다 생긴 것도 있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 좀 모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상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건 맞아요. 기본적인 건 저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컴퓨터 그래픽의 은하계는 조금 틀려요. 좀 저거 많이 틀려요. 오히려 저게 맞는 거고 저건 단계를 말한 거지. 저런 모양은 조금 좀 틀린데
뭐 정확하게는 저도 뭐 나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체적인 건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크기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역시 우리가 사는 은하계고 그 범주를 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 바깥의 세상이고 잘 보시면 지구도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는 나갈 곳도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는 있어도 딴 데는 못 나가요. 그 지구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수준 떨어진 존재는 못 나가고 왜냐면 수준 떨어진 죄수들이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누가 원해요? 아무도 안 원하는 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은하계 역시 교도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가요. 그 바깥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은하계도 어, 들어오고 나갈 곳은 있고 물론 여기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야간에 이제 대충 아셨고 진정한 당신을 알게 되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